자, 이제 힘 문제, 연결된 물체 위주로 해서 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가장 쉬운 유형의 문제인 25번, 26번을 연달아 풀고 뒤쪽으로 가가지고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힘의 개수와 방향이에요. 왜 이래? 아, 뭐가 마음대로 안 되네. 힘의 이제 좀 그래도 개수와 방향. 그러니까 당연히 그 힘의 개수와 방향을 잡으려면 대상을 먼저 봐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가에서는 대상이 이거 하나예요. 나에서는 두 개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을 파악해 줘야 되는 게 가에서는 1kg짜리 한 물체만 파악을 해주면 되고, 나에서는 1kg과 2kg의 두 물체의 힘을 다 분석을 해줘야 돼요. 가부터 갈게요. 1kg이 받는 힘은 장력하고 중력하고 받습니다. 근데 얘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는 이 1kg의 중력을 한번 따져줘야 돼요. 아랫방향으로 10N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개의 힘이 맞서고 있는데 결국 얘가 2겠죠. 따라서 1kg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위로 올라가니까 장력이 플러스 중력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식을 20 마이너스 10 이놈을 1kg으로 나눈 게 1kg의 가속도여야 합니다. 이쪽이 가를 푼 거예요. 나는 두 물체를 따져줘야 되는데 두 물체 모두 매달려 있으니까 두 물체의 중력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2kg의 물체는 20N의 중력을 아래로 받고 1kg의 물체는 10N의 중력을 받아요. 얼핏 보면 가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다시 말합니다. 가는 몇 개의 대상이 힘을 받고 있다. 하나의 대상이 힘을 받고 있다. 나는 두 개의 대상이 받고 있다. 또한 이 두 물체를 연결하는 실의 장력은 양방향으로 당기는 힘만 주고 크기가 같아야 돼요. 따라서 그 2kg 쪽을 먼저 보면 이와 같이 힘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장력을 T라고 잡은 거예요. 가에서는 20이라고 잡았는데 나에서는 왜 20이라고 잡지 않는가? 지금 가에서는 그냥 이 실을 당기는 힘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서는 20N은 2kg의 무게일 뿐인 거고 그 위로 당겨지는 장력이 크기가 얼마인지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첫 시간에 내가 장력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력은 2차적인 힘이라 그랬어요. 2차적인 힘은 외력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손으로 잡아당기는 그 외력과 물체의 무게로 당기는 그 외력이 서로 다른 힘이죠. 크기는 같지만 다른 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장력이 얼마인지는 계산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놓고
여기는 왜 2kg이냐? 힘을 받는 물체가 2kg의 물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 1kg 쪽은 끌려 올라갈 거라서 장력이 플러스가 되고 중력이 마이너스가 돼요. 가속 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플러스, 가속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의 경우에는 나에서 1kg의 경우에는 장력에서 중력을 뺀 장력이 플러스고 중력이 마이너스다. 그 결과물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반드시 가속도는 같아야 돼요. 연결된 도물체의 경우에 실이 끊기는 경우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가속도는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속도가 3분의 10으로 나오고 그걸 어느 쪽으로 대입하든지 장력이 3분의 40으로 나와서 가하고 나하고 장력이 다르다는 것이 보이죠. 어쨌든 가속도는 지금 3대1로 나오긴 했어요. 그 문제의 답을 구하는 건 아까 이미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끝났죠. 이런 문제를 풀 때 지금 문제를 어떤 순서대로 접근을 했고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이걸 받는가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서 여기에 따라서 연습을 해줘야 돼요. 풀었는데 답이 나왔다. 근데 그 방법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을 빠르게 해서 답이 나왔다면 베스트. 내가 하는 방법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좀 오래 걸렸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방법을 썼는데 답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보인다. 그럼 나한테 점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뭔가 합리적이긴 하나 이 순서가 달라서 달리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쉬운 문제는 답이 나오는데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내가 말해주는 이 순서에 맞춰가지고 문제 풀이를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숙달된 모습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26번 한번 갈게요. 26번은 그 실제 난이도는 25번보다 쉬워요. 매달려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수레가 끌려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오답률은 더 높아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용수철 저울 때문에 오답률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얘 뭐 하는 놈이냐? 그냥 단순하게 장력의 크기를 표현하는 줄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력하고 똑같이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이유가 용수철 저울도 그 용수철 저울이 이제 그 미는 방향으로 힘을 줄 수 있다. 요게 이제 장력하고의 차이점인데 그런 문제가 만들어지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당기는 방향으로만 용수철이 나오기 때문에 장력과 똑같이 그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주고 결정적으로 이 용수철 저울을 줄과 똑같이 그냥 줄이다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 이유는 용수철 저울의 질량을 무시한다고 했어요. 장력이 왜 양방향으로 크기가 똑같았는가? 질량이 0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수철 저울도 질량이 0이기 때문에 장력과 똑같이 문제를 다뤄도 됩니다. 그 다음 이 문제를 25번보다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뭐가 있냐면 그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만 본다. 얘만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끌려가는 물체의 무게도 봐야 돼요. 그렇게 전부 다 짚어보면 결국 물체가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용수철 저울은 질량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 분석을 해야 되는 대상에서 빠져요. 추하고 수레. 그 수업 시간에 뭐야 이거 왜 까졌어? 뭐지? 당황스러운데? 새로 사긴 사야 되는데 피곤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줄이 이게 참 말썽이네요. 그대로 두 물체의 힘 분석을 먼저 해보면 일단 매달린 물체의 무게는 고려를 해야 돼요. 매달린 물체 말고 이렇게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물체는 중력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 탁자가 떠받쳐주는 힘이 물체의 중력을 다 상쇄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 매달린 물체 1kg의 추만 무게를 고려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장력을 T1으로 잡죠. 그러면 지금 추가받는 힘 중력 10N과 위로 당기는 힘 장력 T1이라고 하고,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 다음에 이제 수레에 대해서 식을 적어주면 장력 하나만 받아요. 중력을 고려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나의 경우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걸 T2라고 할게요. 이것도 1이라고 합시다. 가속도도 가쪽을 A1 잡고, 문제에서 가라 그랬네. 일단 넘어가요. 이쪽 T2, 이쪽은 이렇게. 이와 같이 식을 짜가지고 전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가속도가 1대2로 나온다. 장력은 대입을 해주면 지금 3분의 10 대입해주면 여기 3분의 20 나오고, 여기도 지금 3분의 20 대입해주면 3분의 20 나오죠. 장력은 1대1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 느낌이 나 쪽이 장력이 더 크게 나올 느낌이죠. 느낌만 보면. 근데 실제로는 막상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볼 때 왠지 그럴 것 같다, 그런 쪽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되고, 실제로 계산해서 정말 얼마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대부분 만들어진 문제들을 보면 왠지 아닐 것 같은 걸 계산을 해보면 그렇다라고 나오고, 그럴 것 같은 걸 계산을 해보면 아니게 나와요. 그렇다고 실제 문제 그렇게 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똑같아 보이니까 다를 거야, 이렇게 풀 수는 없는 거니까 정말 계산을 해봐야 되고,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나이 때에는 그것이 이렇게 딱 암기화 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좀 난이도 있는 문제 31번 세물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기계적으로 이런 문제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힘 분석부터 해야 돼요. 여기를 TA죠? 여기 스몰 a, 스몰 b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을게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마찰력 말했으니까 마찰력. 그러니까 마찰력을 왜 왼쪽으로 적었느냐. 그 C가 질량이 크기 때문에 더 큰 무게를 받아서 분명히 얘는 시계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려고 해요. 마찰력의 경우에 현재 물리학에서 나오는 마찰력은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쪽, 보통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적용되는, 그러니까 모든 마찰력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은 아니지만 그렇게 적용되는 마찰력이 잘 나옵니다. 실제로 대부분 그쪽으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힘의 개수 요 두 개는 편한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세 개예요. 그래서 이제 식으로 적어보면 일단 여기다가 쭉 적어보죠. C, B, A 쭉 적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C의 경우에는 20 마이너스 TB는 2 곱하기 0.4. 이 문제는 가속도를 주었어요. 바로 대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경우에 TB 마이너스 TA 마이너스 마찰력을 스몰 f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TA 10. 이걸 순서대로 풀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된 물체에서 우리가 완전 문제풀이로 간다고 했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힘을 쭉 정리하고 각 물체가 힘의 개수 몇 개의 힘을 받는가 그걸 따져서 좌변에다가 힘의 연산, 우변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문제가 가속도가 주어진 경우에는 바로 질량의 그 가속도를 곱해가지고 알짜임이 숫자로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딱 잡아주면 돼요. 자, 빗면이 있는 문제.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풀 것이냐. 풀이 방법은 다 똑같은데 그 힘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이제 학생들을 괴롭히는 거죠. 지금 장력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이 문제는 특이하게. 일단 이놈 무게 이렇게 적죠. 여기 중력값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질량의 바로 중력값을 곱해서 B의 중력 표기를 했습니다. A는 이제 중력으로 표기하면 안 돼요. A는 빗면 위에 있는 물체이고 빗면 위에 물체가 있을 때는 미끄러지는 힘 그냥 스몰 f로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정지에 있는 이라고 있죠? 알짜임이 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B에 대해서 식을 적어주면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형태가 0이 됩니다. A에 대해서 적어주면 미끄러진 힘 또한 30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B의 무게는 3kg이고. 그래서 이건 장력의 특징. 장력은 양방향으로 동일한 크기의 힘을 준다. B의 질량 방금 전에 구했고 B의 질량을 2배로 한다. 그럼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죠. 됐죠? 그래서 수월하게 답이 나오는 개념 문제입니다.
가속 운동을 해야 우리가 계산을 뭔가 복잡하게 들어가고 이러는데 가속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